HRD 담당자가 2019년 1월에 해야 할 일. 1월은 2019년도 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1월에 해야 할 일은 이미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에 걸치며 기획과 준비를 끝마친 일을 실행하는 달입니다. 회사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해 연말에 최고 경영자 또는 단체장의 교체가 있었다면 최고 경영자가 전 직원에게 강조하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취임식을 통해서 또는 올해 시무식을 통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항, 구성원에게 강조하는 사항, 리더에게 강조하는 사항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적어도 인식의 전환, 해야 할 일에 대한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궁극적으로 경영 실적의 변화, 가령 재무적인 지표의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지표의 성과까지 포함된 전사 목표의 달성을 담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메시지는 올해 한 해 동안 리더와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 내용이자 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실행되는 신입사원 교육, 승진자 교육, 공통역량 교육, 직책자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 내용의 변경이 예상됩니다. 다행히도 최고 경영자의 교체가 없는 회사라면 중장기 경영 전략에 의거하여 수립된 중장기 인재 육성 계획에 따라 2019년에 해야 할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올해에도 꼭 실시해야 할 교육제도, 교육, HRD 활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원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018년도 경영 실적 분석을 통해 올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영 이슈 중에서 HRD 활동을 통해 달성 가능한 경영 이슈를 올해 추가적으로 주요 업무 목표로 반영하여 이를 달성해야 합니다. 올해 해결해야 할 경영 이슈의 해결 활동은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진행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최대한 연초에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육 담당자이든 HRD 담당자이든 어떤 용어로 자신의 직무를 소개하더라도 본질적인 직무는 다르지 않습니다. 애당초 정해진 직무에 해당하는 일을 해내는 담당자와 이를 해내지 못하는 담당자로 구분될 뿐입니다. 연초부터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던지고 해답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교육 담당자 또는 HRD 담당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올해 전사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규 입사자 교육, 승진자 교육, 조직 문화의 공유와 실천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적 활동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후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올해 인사조직에 부과된 경영 이슈 중에서 교육적 활동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영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경영 이슈를 해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교육 담당자 또는 HRD 담당자라면 교육적 활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교육 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입사원 교육과 승진자 교육에 동원되는 여러 강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강의 과목에 대한 강의 기획서, 강의안, 강의 자료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정한 역량 모델 중에서 직무 전문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에 대하여 회사 내에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영업사원이 판매할 상품을 가장 잘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되는 신입사원 교육과 승진자 교육은 해마다 동일한 기획에 따라 실행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회사에서 해결해야 할 경영 이슈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사고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는 신입사원 교육과 승진자 교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고 경영자의 교체가 있었다면 교육 내용에 대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커집니다. 1월에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보다 잘 해내면 됩니다. 새롭게 해야 할 일이 1월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난해 연말에 논의되었던 일을 1월에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1월까지 2019년도 교육훈련 계획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예년처럼 신입사원 교육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입사원 교육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승진자 교육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 1월부터 연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를 제안합니다. 첫째, 회사 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합니다. 단순히 여러 세대가 공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머리를 맞대고 회사의 생존이 걸려있는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회사의 인적 구성은 세대 측면에서 70년대생의 임원, 80년대생의 리더, 90년대생의 구성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세대별 특징이 반영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물론 매년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이 계획되고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90년대생에 대한 이해는 한 해 동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밀레니얼 세대로 지칭하는 이 세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가 적지 않게 언론에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둘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교육 인원수가 적을 때 교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교육 인원수는 교육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정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인당 교육 훈련 비용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교육은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 여건이 안 좋으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 대부분의 교육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도입된 회사라면 장기간 진행되는 학습교육과 집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면 교육 비용 때문에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강사를 활용한 최선의 교육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은 강의할 교과목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과 교육을 통해 달성할 목표 수준에 따라 교육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은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대분하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별 전문 역량을 다루는 교육에 필요한 사내 강사는 다른 교과목의 강사와 다른 역할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해당 직무에 있어서 사내 전문가이어야 하며 교육 참가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 실무 경험에 대한 인식 변화, 지식 변화, 행동 변화,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강의 기획서 작성, 강의안 작성, 교육자료 작성, 교부제 개발, 효과적인 강의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 참가자에게 현업에서 혼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의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 1월은 2018년의 1월과 같은 일도 있지만 다른 일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더라도 달성해야 할 목표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제대로 교육적 활동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준비하고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 직무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지름길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찾아내서 달성을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HRD 담당자로서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의 시간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HRD 담당자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설계하고 달성해 보면 어떨까요? 1월은 그런 의미에서 HRD 담당자로서 성장하는 첫 번째 달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